네, 안녕하세요. 다음교육의 고등부 영어 강사 조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할 때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이제 현재 예비고1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8학년도 대입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러면 예비고1 학생들이 앞으로 영어 영역을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면 되고 또 그리고 제가 런칭하게 될 11월 그리고 12월 강좌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가 아니라 둘째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그런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학군지 내신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 자녀분이 1학년 1학기를 기점으로 혹은 좀 늦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내신을 그만하고 아마 저는 정시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예비 고1을 자녀를 두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첫째 전략을 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 고1이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는 부분이 28학년도 입시가 되죠. 아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28학년도 대입은 이미 내신 5등급제로 개편이 되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죠. 이 내신 5등급제가 가지고 오는 파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신 1등급 고등학교 비율은요, 상위 4%까지가 1등급입니다. 대략 강서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1학년 보통 입학생이 300명에서 조금 많으면 35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교 대략적으로 12등에서 16등까지가 1등급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에 입학을 하는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을 받게 되죠. 2.5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 3등급 비율로 갈수록 점차 그 파이가 커지게 되죠. 누적 비율을 봤을 때요. 현재 2등급까지는 11%가 누적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34%까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원 2등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2등급을 받는 비율에 약 3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급 비율은 누적 보시면 66%로 말할 것도 없죠. 즉 3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학군지에서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상위권이다 이렇게 말을 듣곤 했을 텐데요. 이제 3등급을 받는다는 건 하위권의 의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일반고 입학을 앞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전 과목 1등급, 한두 과목 실수해서 2등급 이 정도를 받아야지 대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신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어떻게 학생들을 뽑고자 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내신이 조금 절대적인 영향력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정시를 많이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28학년도 대입 개편의 취지는요. 대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다양한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시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건 고교학점제 취지와 어울리지 않고 상충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대학교 입장에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능 비율을 절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신과 수능은 하나의 뿌리를 이루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학생부와 면접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예비 고1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28학년도 대입 같은 경우는요. 내신과 학생부 그리고 면접, 수능 이 네 가지 조합을 모두 다 가지고 가는 학생이 대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군지다 보니까 내신 받기가 어려워서 정시 원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분포했는데요. 이제 그런 전략은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카이 같은 경우는요. 현재 정시에서 모든 학교 다 학생부 반영하고 있고요. 현재 고2가 입시를 치르게 되는 26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는요. 성균관대 이미 사범대 정시에서 학생부 20% 반영하겠다 예고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고2가 입시를 치르게 되는 26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서 10% 학생부 반영 예고했습니다. 그 뜻은 고2가 벌써 이렇게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비 고1 28학년도 입시부터는
굉장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지 대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예비고1 영어 영역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1 제가 순차적으로 개강을 할 강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다음 달 11월 15일 금요일에 개강할 강좌는요. 원샷 원킬 강좌로 2월 말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회 완성이 되고요. 금요일에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순차적으로 다음 달에 개강할 강좌는 1등급 엔딩 강좌고요.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또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 강좌는 아무래도 한 달 뒤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10회 완성으로 원샷 원킬에 비해서는 약간 과제 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휘 양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강좌의 차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강좌를 항상 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강좌 안에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영어라는 외국어는요, 어법 따로, 문법, 구문 독해 따로, 독해 따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뿌리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가지로 확장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고등 핵심 문법,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가장 빈출적으로 다루는 문법을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서 18가지 패턴으로 먼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초고난도 구문 독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독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와중에요. 고등학교 내신에 꽂히죠. 서술형 연습까지 같이 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단어장 같은 경우는 제가 2권을 위에다가 적어놨죠. 원샷 원킬 강좌의 경우에는 15회 완성이어서 단어장 2권을 다 완성할 예정이고요. 1등급 엔딩 강좌는 10회 완성이기 때문에 워드마스터 하이퍼 하나 정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준이 작년 같은 경우는 꽤 높았던 학생들이 많아서요. 학생들 수준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까지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회에서 조금 더 많으면 45회까지 다 모든 모의고사까지 6개년 정도 다 훑고 이제 입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좌를 한 강좌 안에 문법도 넣고 구문 독해도 넣고 서술형도 넣고 또 모의고사도 넣고 어휘도 넣고 이렇게 다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인풋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과제량도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렇게 한 수업 안에 여러 가지를 압축적으로 다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강서고 영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강서고 1학년, 2학년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고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이 나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강서고 1학년 시험 범위가 교과서 본문은 당연한 거고 지문 개수가 62개 들어갑니다. 이 지문 개수의 난이도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문의 난이도가 모의고사를 거의 추출해서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학습도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고 2학년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를 쓰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EBS 지문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EBS 지문의 개수가 50개에서 60개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문의 개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 안에서 그 범위를 모두 다 학습하고 또 그걸 완벽하게 다시 복습을 하고 모든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그 소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예비고 1 때 어느 정도 선행을 다 끝마치고 온 학생들이 그 방대한 시험 범위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또 강서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지문까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3학년 수준까지 난이도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비고 1 때 어느 정도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서 3학년까지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강서고 영어에서 상위 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 1학년 기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그 어렵게 출제가 됐지만 그 안에서 극상위권을 유지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점수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95점 이상을 받고 있는데 물론 그 학생들의 학습 능력 자체도 좋지만 어휘력이 굉장히 탄탄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유의어, 반의어 같은 다양한 어휘를 활용해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크게 점수 변동이 없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비고일 때 비교적 시간이 많은 시기죠. 고등학교 입학하면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영어 소홀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많은 시기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직보 자료라든지 파이널 자료로 만드는 것들인데요.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강서고 워낙 적중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강서고 1학년 그리고 2학년 전교 1등 다 저희 반에 있고요. 강서고 1학년 같은 경우는 1등급 목동 지역 안에서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내신을 챙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전교 10등 이내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한 학생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다른 과목도 잘하지만 강서고 2학년 지금 전교 1등을 하는 한 남학생 이야기인데요. 그 남학생이 딱 2년 전에 예비 고1 때 이 시기 때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를 떨어져서 강서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본인이 강서고를 희망했기 때문에 강서고에 또 배정이 됐고요.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하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 영역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고1 때 한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많은 트레이닝을 제가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 강서고 2년 전에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기준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고요. 영어가 4등급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과목은 1등급이었는데 영어가 4등급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보통 선택지가 학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은 굉장히 잘하는데 영어만 4등급이 나와서 전교 1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면 학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랑 겨울방학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고 제 수업이 조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랑 케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학습 능력이 좀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특징이 본인의 부족한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바꾸지 않고 1학년 1학기 내신 끝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제가 1학년 여름방학에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을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어휘까지 모두 다 커버를 시키고 이제 1학년 2학기 가 진행이 됐고 1학년 2학기에는 내신 등급이 그래도 2단계 올라서 2등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2등급이고 다른 과목도 약간 실수해서 2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전교 1등은 하지 못했고요. 한 5등 안에는 계속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죠. 2학년이 됐을 때 영어 영역 전교 4등 했고요. 1등급 나왔고 전 과목 거의 대부분 1등급이어서 강서구에서 이번에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보면은 특징이 본인이 부족한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걸 선생님 탓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모르는 걸 질문을 한다든지 클리닉 시간에 자기가 다 모르는 것들을 다 적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1대1로 다 질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2년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학 영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강서고에서 이제 1등급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학생이 또 무난하게 뭐 의대라든지 서울대 직윤카드를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목동고는 또 제가 과거에 목동고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목동고 기출, 목동고 영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고 특징은 학교에서 독해 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데 이 독해 프린트 난이도가 해마다 좀 널뛰기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목동 지역의 학군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예비 고1 때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 3학년까지는 모두 다 커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원교육의 고등부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조안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다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